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대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 랩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올해 봄부터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조교수로 시작하게 된 이규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은 약 및 치료법 개발, 제약 공정, 그리고 임상 실험 등 제약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AI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AI는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고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는 거대하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떠한 정보인지 예측해서 인식, 판단하는 패턴 레코니션 작업에 강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언어 또는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거나 생성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챗 GPT나 달리, 소라 등과 같은 모델들을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인 데이터 중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기에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DNA 서열도 일종의 언어이고요. 단백질의 구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좌표로 표현되기 때문에 2D나 3D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들이 호환성이 높게 바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AI의 발전은 생명과학 분야에도 점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생명과학 연구의 발전은 제약 바이오 산업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AI는 바이오 분자의 서열, 구조 또는 성질 정보를 학습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약 물질을 생성하거나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데이터가 점점 축적이 되고 AI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AI를 이용한 방법들이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들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따라서 약을 개발하거나 제조, 시험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기존의 신약 개발 효율성으로는 미처 탐색을 해볼 수조차 없었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약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걸 최소화시키는 것처럼 고차원적인 모델링과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AI가 혁신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바이오 제약 산업체들이 AI를 활용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앱사이, 벤트 AI, 엑센시아 등의 회사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구글 딥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알파폴드를 사용하는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신약 개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회사를 또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스, 제이라 등 수많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창업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노벨상 수상 내용도 AI 연구가 현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벨상은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모두 AI와 관련된 연구자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원리와 기초를 확립하고 그 가능성을 보인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수상하였습니다.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 구조 예측과 단백질 디자인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데이빗 베이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가 수상을 하였는데 AI가 노벨 화학상에도 영향을 끼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은 까닭은 단백질이 인체의 거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기능과 조절 역할도 담당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복잡한 고분자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를 돕는 연구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들의 배열 순서, 즉 서열로 특정 단백질이 정의되고 단백질은 특정한 3차 구조도 가지게 됩니다. 아미노산에 서열이 주어졌을 때 이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될지를 계산으로 알아내는 분야를 단백질 접힘 또는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미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는데 단백질 서열 그리고 구조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AI가 이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의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으로 그 기여도를 이번에 인정받게 되었죠. 단백질 디자인 또는 단백질 설계란 특정한 단백질의 구조나 기능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단백질을 사람들이 직접 합성할 수 있도록 고유의 아미노산 서열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특정한 바이러스의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을 디자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설계하는 연구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분야의 발전은 항상 함께 이루어집니다. 데이빗 베이커 교수는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단백질 설계 연구를 선구적으로 시작했고 수십 년간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결합하는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인식하는 센서 단백질, 백신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단백질들이 모여서 만드는 나노 파티클, 빛을 내는 인공 효소, 신약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펩타이드처럼 특정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인공 단백질들을 성공적으로 디자인을 해왔고요. 이를 이용하여 재료나 바이오, 의학 쪽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질들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는 그동안 물리화학, 계산화학, 생물정보학, 생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으로 수십 년간 연구되어 왔습니다. AI가 이 분야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단백질의 서열과 구조를 이용해서 계산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 들어 구조 생물학,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데이터 양이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또 이를 학습하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개발이 되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에 전례 없는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폴드처럼 기존의 단백질 구조 예측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엄청난 정확도의 발전을 가져와서 생명과학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AI가 끼치고 있습니다. 로제타 풀드는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모델 구조는 알파폴드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더 나아가서 단백질의 복합체 구조, 단백질과 작은 유기 분자나 핵산 등이 상호작용하는 구조들도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알파폴드 그리고 로제타 폴드 5 라톰 같은 모델들이 최근 들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활용하면 항원과 항체의 결합 구조를 예측하거나 타겟 단백질과 신약 후보 물질의 결합 구조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서 AI가 제약 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며 발전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Large Language 모델과 디퓨전 모델과 같은 생성형 AI가 제약 바이오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arge Language 모델은 단백질이나 지노믹스 데이터 그리고 케미컬 데이터처럼 복잡한 형태의 정보들을 학습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항체를 엔지니어링 하거나 디자인을 하기 위한 서열 정보를 LLM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디퓨전 모델과 같은 생성형 AI는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질 후보들을 다양하게 저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데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단백질 생성 AI 모델인 로제타 폴드 디퓨전을 개발을 했고, 이를 이용해서 특정한 타겟 단백질과 결합하고 그 활성을 조절하는 인공 단백질들을 설계해 왔습니다. AI가 도입되면서 성공 확률은 10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딥마인드에서 알파 프로테오라는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역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생체 내의 타겟 단백질과 결합하고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들을 높은 성공률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AI는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 물질 외에도 작은 유기 분자를 이용하는 보다 고전적인 형태의 약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 있어 AI는 크게 타겟 물질 발굴, 후보군 탐색 및 새로운 물질 생성, 물질의 성질 최적화, 새로운 치료법이나 드럭 딜리버리 방법 개발에 발전을 주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와 다른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복잡한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질병과 관련된 타겟 물질을 발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와 물질의 기능 및 성질을 예측하는 AI를 이용하면 신약 물질 후보군을 탐색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나 후성 유전체 편집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약을 고분자 복합체 구조에 연결해서 전달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데에도 AI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각 분야의 맞춤 형태로 AI 모델이 개발되고 생성되는 실제 데이터가 더 증가하게 되면 실제 질병을 치료하는 참신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프리시전 메디슨처럼 개인 맞춤으로 약을 개발하는 분야에도 미래에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AI가 단백질 구조 예측과 단백질 설계의 성능을 가속화시킨 데에는 AI 모델 자체에 대한 연구와 발전도 물론 있었을 테지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생물학계의 데이터 제공 그리고 다학제 간의 융합적인 연구도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를 개발한 연구팀이나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은 물리, 생물, 그리고 컴퓨터 공학처럼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은 융합적인 네트워크가 다음 세대의 AI를 활용하는 생명과학 및 바이오 제약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과학계의 도메인 널리지 그리고 AI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입체적인 시각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연구에는 많은 양의 고품질 데이터 제공이 필수적인데 공동 연구 및 산학협동,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생산해서 제공하고 활용이 원활해지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집단이 미래에는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와 생명과학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산업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암, 치매, 당뇨와 같은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